민재야, 잘할 수 있지? 아무데나 기웃거리지 말고 늘 매사에 침착하고 빨간불 파란불에 흥분하지 말고. 걱정 마. 잘할 수 있다니까 진짜. 시작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 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음식료 의류 담당 오지호 연구원입니다. 이번 월요일에 의류 인덱스 자료를 냈는데 그중에서 탑픽인 FNF가 어제 실적을 발표해서 이렇게 자료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우선 제목을 봐주시면 이제 FNF의 주요한 투자 포인트가 중국인 만큼 이제 중국 출점은 계속된다라고 작성을 했고요. 실적은 전체적으로 되게 잘 나왔고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 시장 기대치를 12% 상회하는 호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각 부문별로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FNF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브랜드를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가장 중요한 브랜드는 MLB와 디스커버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디스커버리는 이제 2012년부터 FNF가 사업을 시작을 했고 아직 해외보다는 국내 위주의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M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97년에 이제 라이센싱으로 들여왔는데 당시에 이제 비패션 브랜드를 패션 브랜드화한 첫 번째 브랜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국내도 분명히 있고 그다음에 면세에서도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이제 해외에서 판매가 되는데 그 중에서 중국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홍콩 법인에서 이제 홍콩, 마카오, 대만 이쪽을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매출액 4,41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384억 원으로 달성을 했고 이렇게 잘한 데에는 전 브랜드가 호조를 보였지만 특히 중국의 고성장, 중국 MLB의 고성장이 주요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MLB부터 살펴보면 매출액은 내수 624억 원, 그 다음에 면세 515억 원, 그 다음에 키즈 275억 원을 달성을 했는데요. 먼저 여기서 내수라고 표현한 부분은 이제 국내로 잡히는 것들 중에서 면세를 제외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면세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역성장을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면세 채널의 주요 고객이 중국인이기도 하고 그들의 여행이 좀 막혀있는, 전 세계적으로 여행이 막혀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역성장은 사실 어쩔 수 없고요. 2, 3, 4분기 모두 역성장할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다 수정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도 조금 좋게 보이는 점은 이 면세 채널의 역성장 폭이 QOQ 대비로는 개선이 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뒤쪽으로 넘어가서 실적 테이블을 잠깐 보여드리면 면세 채널이 이제 마이너스 38% 2분기에 했는데 이번에는 23% 수준이고 저는 4분기에 조금 더 이 폭을 줄여갈 것으로 추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면세 쪽이 잘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호실적을 달성하고 있어서 내년에 면세 채널이 회복이 되면은 여기에도 추가적인 플러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MLB 키즈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키즈 단독 매장을 출점을 시작하면서 국내 성장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17% 정도 성장을 했네요. 그 다음 디스커버리를 봐주시면은 이제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W 추동 물량이 들어오는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추동 물량 의류들은 더 두껍고 뭐 보충제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가격이 좀 더 단가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3분기에 좋은 실적을 달성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에 더해서 원래는 디스커버리에 키즈 매장이 없었는데 이제 키즈 단독 매장이 들어오는 점이 좋더라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매출 외형 사이즈가 커졌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제 보시면은 3분기 동안에 9개의 신규 매장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디커 키즈 매장이 시작이 되었는데 1분기에 1개, 2분기에 4개, 그리고 3분기에는 이게 잘못됐네요. 3분기에 13개를 달성하면서
이번 한 분기 동안만 9개 새로운 매장이 추가되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중국인데요. 중국이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 왜냐하면 다른 의류 브랜드사들을 봤을 때 아무래도 내수에 한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FNF는 이제 중국이나 다른 해외 진출을 통해서 이 외형을 확대한 그런 기업이고,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성장 구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매출액은 2,020억 원을 달성을 했고 70%, 거의 66% 정도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이제 첫 진출은 온라인으로 했고 현재는 오프라인 매장을 늘려가면서 외형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36% 성장, 오프라인은 거의 67%라는 엄청나게 큰 성장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중국 매출 외형 성장을 가늠을 할 때 F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장 수를 봅니다. 근데 이번 3분기 말 기준에서 매장 수는 이제 팝업 스토어 포함해서 769개이고요. 오프라인 매장이 이제 대리점과 직영점으로 나뉘는데 대리점은 728개, 직영점은 41개 이렇게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사실 한 분기 QOQ로만 했을 때 대리점은 72개, 직영점은 16개 늘어난 숫자여서 굉장히 출점이 활발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매출 외형 성장은 더해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앞서 국내 디스커버리 키즈 매장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도 키즈 단독점이 추가가 되고 있는 점이 저는 좀 중요하다고 보여졌는데요. 대리점 중에서 키즈 단독점이 벌써 44개, 그리고 직영점 중에서는 6개나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대리점, 직영점, 키즈 포함해서 이제 중국에서 앞으로도 계속 매장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고요. 10월 말 기준으로는 835개로 파악이 되는데 이제 연초에 제시하셨던 FNF에서 제시해주신 매장수 가이던스가 800개였어요. 근데 이미 그 가이던스를 넘었고 2분기, 3분기에 이런 출점이 잘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콩을 봐주시면 되는데 홍콩은 아까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홍콩, 마카오, 대만 이쪽을 관할하는 법인이고요. 역시 26%라는 성장을 이루었고 보시면은 이번에 마카오 락다운이 있어서 그 부분의 매출에 좀 영향을 받았었는데 나머지 홍콩이나 대만은 잘 성장을 해줬고요. 이제 마카오 같은 경우에도 한 8, 9월은 성장을 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만의 오프라인 매장 수 느는 게 좀 주요한 것 같은데 연초에 11개였다가 지금 16개로 올해 들어서 5개 점이 이제 추가가 됐다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료에는 없지만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그 테일러메이드라고 이제 골프 업체에 센트로이드 P랑 같이 전략적 투자자로 이제 참여를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 100억 원 정도 영업외로 이제 배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부분이 반영이 되었고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이 정도 배당이 될 거라고 하고 근데 그게 항상 3분기에 반영이 될지는 아직 모르겠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점이 있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잠정실적 발표여서 그 매출총익 부분이 다트에 없는데 GPM은 한 71%, 70.7% 정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세르지오 타키니라고 이번에 테니스 브랜드를 하나 인수를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7월 20일부터 매출액이 반영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3분기에 온기로는 아니어도 일부 한 2달 정도 반영이 된 건데 그 부분이 한 90억 원 정도 넘게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은 뭐 분기마다 얼마나 잡힐지 회사 측에서도 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직 뭐 공시를 해주시지는 않지만 올해 4분기까지 한번 보시고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이제 공유를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좀 나오면 저도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 의견 바이와 목표 주가 25만 원을 유지를 하고요. 10월 31일 자료에 적용했던 기존 타깃 PER 18배를 그대로 적용을 했고, 이 멀티플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이제 휠라홀딩스가 중국과 글로벌로 확장을 막 하던 시기에 그때 멀티플을 적용을 한 것이고요. 현재 어제 종가 기준으로 거의 11배, 10배 거래되고 있어서 밸류에이션 매력이 정말 부각되는 시점입니다. 밴드 차트를 잠깐 볼게요. 저희 밴드 차트 봐주시면은 지금 PER로 봤을 때 굉장히 하단에 있고요. 작년에 그래도 저희가 23배 받았었는데 지금 완전 저평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분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면은 중국의 11월 11일에 광군제라는 온라인 연중 가장 큰 행사를 하는데 이게 올해는 10월 20일 8시부터 사전 판매 행사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요. 원래 광군제 이전에 좀 사전 판매를 일찍 시작하는 편인데 이번에는 평소보다도 한 4시간 정도 빠르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 행사는 이제 월요일 오후 8시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동사는 중국에서 이미 탄탄한 브랜드력을 쌓고 있기 때문에 좀 수혜가 기대되고 특히 온라인 부분에서 최소 40% 정도는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추정치에도 그렇게 반영을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지금 보시면은 제가 내일 또 영상을 찍는데 그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MLB 디스커버리라는 이런 빅패션 브랜드를 라이센스화한 이런 탄탄한 브랜드를 바탕으로 국내 그리고 해외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에서 활발하게 출점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막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내년이 더 기대되고 내후년이 더 기대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최근에 골프와 테니스 같은 프리미엄 스포츠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골프는 테일러 메이드, 그리고 테니스는 세르지오 타키니라는 사업자를 통해서 브랜드를 통해서 대응을 하고 있어서 이제는 뭐 이런 K 라이센싱, 스포츠 모두 다 잡은 완벽한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탑픽 의견은 유지하겠고요.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친구들은 아무거나 막 주워 먹지? 파란불 빨간불에 흥분하지? 친구들 따라서 우르르 몰려다니지? 시장이 어려운 주린이가 걱정되신다면 대한민국 주린이집 이베스트 투자증권